안녕하십니까. 코아이젠 인프라 구축실의 권성욱 실장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어떤 수소사로의 진전, 특히 일상에서의 수소사의 진전이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소 충전소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주요 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수소 사회를 위해서 협력의 어떤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저희가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수소 사회를 체감하는데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이고 수소 충전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소 충전소의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면 수소차냐 전기차냐는 어떤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냐 전기차가 맞냐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방향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전기차는 소형차라든가 퍼스널 모빌리티 쪽의 어떤 솔루션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수소차는 대형 트럭, 버스 이런 대형 모빌리티 쪽에 주로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제안에 맞춰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선보였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소 사회는 바로 이런 대형 트럭과 버스 그리고 대형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소의 어떤 모빌리티의 진전은 분명히 저희 눈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어떤 대형 모빌리티를 움직이기 위한 수소의 인프라는 과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그리고 산업계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상에서는 액화수소, 대형 충전소 이런 어떤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코아이젠은 이러한 어떤 솔루션의 해결책을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설립 과정,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수소 충전소의 어떤 방향성을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 수소 충전소의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코리아 하이드로젠 그린 에너지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코아이젠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달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때 정부의 총리가 주재하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주요 부서와 주요 지자체들 그리고 관련된 대기업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올해 3월에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 4월 23일 날 2월 23일에 이루어진 환경부 민간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10개소를 수주를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스마트한 수소, 그리고 친환경 수소, 안전한 수소를 지향을 하면서 전국에 연료 공급시설 300개소를 장기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와 수소와의 어떤 충전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지역 난방공사가 일대 주주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그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 회사들이 저희 코아이젠을 통해서 수소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찾고 모색하는 어떤 그런 그 나침판이 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환경부 공모 사업에서 10개소 부지를 딴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에 5개, 그리고 전국에 그 5개소로 고르게 좀 분포가 돼서 현재 지금 그 구축 중에 있고, 아마 10월 안에 그 창원에서 첫 번째 착공식이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10개소가 모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왜 대용량 충전소가 그럼 필요를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버스는 기존 어떤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수소를 약 53배 정도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거는 일단 1회에 주행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매일 장거리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충전 횟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의 그 50배 이상의 굉장히 많은 수소를 필요로 합니다. 또 버스들이 운행이 되는 형태를 보면 보통 주로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영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작게는 50대에서 많게는 500대, 700대까지 되는 대규모 차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고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버스에 수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00대 이상의 수소 버스가 편안하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지 않는다면 그 버스 사업자들이 그 수소 버스로 전환을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루에 100대 이상의 충전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게 나름대로 저희가 설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100대 이상의 수소 버스를 충전을 해주려면 그럼 수소 충전소의 용량은, 그 유량은 얼마나 돼야 되느냐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버스는 보통 그 아침과 저녁 때 피크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을 해서 하루 종일 운영을 하고 다음날 같은 시간대 보통 충전을 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때 피크 타임 때 집중적으로 그 충전에 대응을 해줘야지 버스 사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대의 규모가 된다면 자료와 같이 약 300km 정도는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300km, 시간당 300km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그 특수형 충전소, 민간 보조 사업에서 특수형 충전소가 시간당 50km급으로 이상만 구축을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간당 300km니까 약 한 6배 이상의 용량을 갖춰야만 합니다. 일반형 대비해서는 약 한 12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거 짓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50km 충전소는 현재 그 60억, 특히 이제 그 중에 42억은 보조를 받고 18억을 투자를 해서 60억에 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다가 20억을 더 추가를 해서 총 80억의 돈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시간당 300km의 용량을 구축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비용 대비 이제 충전의 효율이 굉장히 좀 높아진 어떤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어떤 그 대용량 충전소를 구축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이런 어떤 충전소가 시간당 300km나 되는 이런 대용량 충전소, 그리고 시간당 300km는 거의 하루에 최대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한 5톤, 그리고 평상시로도 한 3톤에서 4톤까지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 충전소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전소는
크게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제 압축기 그리고 중간에 그런 버퍼 역할을 해주는 용기 그리고 충전기, 그러니까 디스펜서죠. 충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축기에서 압을 보통 한 200바로 들어오는 압을 900바까지 올려서 그 저압 용기에 고압 용기에 저장을 해두고 고압 용기에서 700바까지 차량의 700바까지 그 차압으로 충전을 하는 보통 그런 방식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형 충전소는 바로 이러한 압축기 그리고 용기 그리고 충전기가 한 세트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걸 유량을 보통 25kg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수형의 충전소의 경우는 이거를 두 세트를 만들게 되면 시간당 50kg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당 300kg를 이렇게 세트를 계속 늘려서 하게 되면은 거의 200억, 300억에 가까운 투자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저압, 중압, 고압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파트에 그 압축기들이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충전소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각 그 압축기가 일정 구간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량이 증가를 하는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압력 구간에 맞는 적절한 기술의 어떤 압축기 타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이제 품질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압축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압축기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압축기별로 어떤 압력대를 전담을 하는 나름대로의 그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시스템은 저희가 이 다양한 압축기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10개소에 대한 그 통일된 일관된 어떤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통일된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소, 저희 구축한 10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제어 시스템이 표준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보다 통일이 된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압축기가 어떤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압축기가 그 역할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어를 이중화한다든가 그리고 그 필요한 압력대, 중압, 중압, 고압의 어떤 압력대를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압력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압축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압축기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도 동일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설비의 범용화 기술 이러한 다양한 제어 기술들이 저희 충전소에는 적용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압축기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소 충전소의 넓이가 굉장히 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제 기계실만 따진다면 약 한 140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형 충전소들이 보통 한 60평에서 8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때 이렇게 그 면적은 약 한 1.5배에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의 면적이 더 추가로 좀 소요가 되면 저희가 충전소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어떤 저희가 그 모든 충전소 코아이젠이 구축하는 모든 그 10개소의 충전소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코아이젠이 구축하는 향후에 많은 충전소들은 다 굉장히 표준화된 이런 설비와 그 제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확보 그리고 충전소 구축에서 EPC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소 충전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 대해서 표준화되고 그리고 그 표준화된 어떤 관리 기술을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충전소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 있게 지금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충전소의 시장을 굉장히 그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용량 충전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많은 충전 수소를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수소를 운반하는 그 튜브 트레일러에는 한 회 저희가 옮길 수 있는 양이 총 한 회당 350kg. 그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수소는 약 한 25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300kg를 한다 그러면 매 1시간마다 튜브 트레일러가 한 대 이상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모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용량 운송에 대한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수소 충전소의 수소 대용량 운송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한다든가 그리고 액화 충전소를 한다든가 그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기업들이 그런 기술들을 각각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그 중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일본이라든가 좀 해외에서 실제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좀 새로운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좋을 것 싶어서 LOH 방식, 즉 액상 운송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액상 운송 방식이라는 거는 암모니아도 액상 운송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톨루엔을 이용을 한 어떤 운송 방식도 액상 운송 방식인데요. 이거의 톨루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톨루엔은 수소를 수소가 생산원에서 톨루엔과 수소를 결합을 시키면 MCH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그 MCH라는 물질로 수소 충전소에 와서 다시 탈수소화를 해서 수소를 사용을 하고 그럼 다시 톨루엔으로 다시 변화된 거를 수소 생산처로 바꿔서 다시 수소를 합성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탱크롤리로 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운송 방식을 운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거는 액상에서 생산지에서 어떤 반응기를 통해서 MCH를 생산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수소 충전소에서 MCH로 가지고 온 거를 탈수소로 반응을 해서 여기서 다시 수소를 꺼내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탈수소화를 할 수 있는 촉매 부분, 이 반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촉매 부분이 향후에 또 새로운 자원 또 산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LOHC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대형 탱크롤리의 경우 사용하게 되면 수소를 한 회에 1.5톤을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규모 충전소는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탱크롤리로 옮겨주게 되면 수소를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LOHC는 톨루엔 방식의 LOHC는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실증이라든가 기술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촉매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가 또 새로운 기술로서 저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이런 대형 모빌리티와 함께 대규모 수소 충전소가 향후 수소 사회로의 어떤 진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